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을을 즐기고 계십니까? 단풍이 사뭇 많이 물들고 있습니다. 관광 시즌인데 좀 편안한 부분, 좀 개요를 느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 좀 지방 좀 어떻게 되나 지난주 한 번 더 청주에서부터 대전 또 일부 지역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왔는데 체감하는 건 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지방의 어떤 부동산 경기는 매우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소 긍정적입니다. 많이 차가웠지만 더 폭락의 여지는 없고 부분 그래도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많으실 텐데 저는 월요일 또 한번 여러분의 고민 들으면서 상큼하고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면서 월요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말을 이용해서 대표님께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좀 보고 오셨네요. 서울은 이제 좀 가로수길 은행잎들이 노랗게 물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도 이 은행잎처럼 노랗게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아직 그러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저희와 함께 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들어봐야겠죠. 지난 몇 주간 미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들리면서 또 우리나라 금리도 또 인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렸거든요. 금리와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좀 가볍게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오늘 현실이 위험한지 아니면 계속 행복한 시간을 예고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항상 특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투자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안, 경기의 침체 그리고 또 각 한미 무역 마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공통적인 만국어 경기 어렵다죠. 경기 남들 어려워도 우리만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어려우면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미래를 좀 예측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투자의 방향을 할지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로 금리 시대를 준비하라. 한국도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 금리가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가 우리도 멀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면 재정 완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정부를 돈을 찍어내고 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현재 어려울 땐 이렇게 풀다가도 잘 될 때는 다시 또 돈을 좀 안으로 또 끌어당겨야 되죠. 긴축의 시기이죠.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현재 그동안 부동산 좀 잡으려고 금리를 많이 높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현재 부동산이고 뭐고 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돈 좀 풀자. 그래서 금리를 좀 낮추었습니다. 이 정부는 원하진 않겠죠. 이 정부는 계속 금리 올리고 부동산 가격대를 잡아서 가격 낮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누구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게 문제죠. 불안을 느끼는 나라가 많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 경기에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 불안을 느끼면 아무리 돈을 풀려고 해도 돈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큼이라도 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좀 돈을 마구 쓰는 내수를 좀 살리는 정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중소기업도 살고 그리고 또 자영업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좀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말 우리 실용주의 학파 박제가 선생님께서
내수도 미덕, 덕목 미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도 하나의 소비도 미덕이다. 소비도 미덕이다. 소비가 곧 내수를 좀 살려서 모두 좀 잘 먹고 잘 사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좀 어서 빨리 이 불안을 좀 타개를 하고 뭐 좀 편안하게 돈 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세금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좀 음출이죠. 아무래도 또 있는 사람이 좀 부자인 사람들이 욕을 좀 많이 먹는 구조죠. 부자 되기가 참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뭐죠? 막 세금도 너무 높고 이 부자에 대해서 너무 막 악의 감정으로 자꾸 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죠. 지금 올해만 해도 이민을 떠난 부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다시 좀 들어와서 좀 돈 좀 쓰고 세금도 낼 줄 아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로금리, 이제 우리는 0%대가 이제 제로 금리가 되죠. 근데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뭐 그렇게 막 높은 나라도 아닌데다가 또 지금 현재 경기도 좀 안 좋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금 특히 이 정부의 소득주 성장이기 때문에 뭔가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금리는 더 낮춰줘야 될 걸로 보이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가 되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는 은행을 믿고 적금 들고 은행에 보관해서 돈 번 거 놨던 것들을 이제는 은행이 보관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 수수료를 받는 나라들이 생겼죠. 거기다 대고 또 이 돈이 좀 투명화되니까 세금 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또 숨어 들어가겠죠. 이게 기현상이 이제 계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이제 이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얼마 일정량 뭐 1억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보관료 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투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북유럽이나 유럽은 지금 현재 은행은 이제 도대체 믿을 수가 없구나. 오히려 돈을 가져가고 보관료 내라고 하고 돈은 성장은 안 하는구나. 내 살 길이 뭐지?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예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에서 탈출하는 게 지금 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뭐 언론에서는 은행 대탈출로 표현하는데 이게 현실이죠, 지금. 그냥 우리가 믿기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 유세 나라들 한번 금리 살펴보죠. 미국 1.5에서 1.75%.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퇴직금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적어도 먹고 살만했죠. 연금이 들어올 정도로 안 되는데 지금은 10억을 넣어도 안 되죠.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은행의 이자를 가지고 도대체 생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원금, 내가 통장에 넣어놓은 원금 그냥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 씁니다. 은행 이자 오르기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한국도 금리를 1.25% 또 낮췄습니다. 이거 허탈합니다.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은행만 믿고 투자해 왔는데 남들은 집값 올랐다, 뭐 물가 올랐다, 금값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내 돈 은행에 넣어져 있는 것은 계속 줄어들고 이자 돈 찾아서 생활비를 쓰려니까 안 나옵니다. 무언가 가슴이 싱쿵거리고 불안합니다. 얼굴이 하얘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은행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이제는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길러주고 예적금 들어서 내 돈을 성장시켜주는 이걸 하나를 투자로 부르는 것은 이제는 어리석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교과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무언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안전자산, 안전투자를 하는 것들을 이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60대 부신들, 60대, 65 베이비 부모 세대분들 그냥 대출 받았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대출 안 받고 산 게 그동안 영광이었죠. 그 영광이 이제 회한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제는
신용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신용이 이제는 무언가를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돈을 쓰고 벌고 그리고 내 신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신용 1등급에 소득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녀 밑으로 가가지고 피부양 가족 돼가지고 신용은 1등급인데 한 1년 동안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인정도 안 해줍니다. 결국은 자기가 뭐 하나 퇴직금만 쪼개서 써야 되죠. 투자하려니까 투자가 안 되죠. 돈이 적어서. 내가 옛날에는 10억 있으면 내가 모든 꿈을 이룰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10억이 아니라 이제 한 30억 정도가 있어야 되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지금부터 또 다른 10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60, 70 되신 분들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돼요. 그거 10억, 6억, 5, 6억 갖고 계신 분들 긴장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금방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이렇고 이제 영국 0.75%, 유로존 대부분 북유럽 쪽이죠. 유럽 쪽은 이제 금리 0%입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놔두는 게 아니고 그냥 넣었다가 캐시카드밖에 안 돼. 캐시백 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가 됐죠. 일본은 지금 저장해 놓으면 은행에 저장해 놓으면 지급 수수료 줘야 됩니다. 한국도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장롱화되고 이 가게를 인출이나 또는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장롱머니가 많이 늘어났죠. 장롱머니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죠? 그거 끌어내야죠. 세금 부과해야 되죠. 이제 종이 화폐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화폐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러는 건데 함부로 이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장롱에 있는 돈들 예를 들어서 종이 색깔이라도 바꿔가지고 그것도 화폐 개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0을 뗀다든가 뭐 이런다고 해서 그건 아닐지라도 장롱에 엄청나게 막대하게 실제로는 뭐 밭에다가 포크레인으로 돈을 막 숨겨놨죠. 이런 장론, 반머니 이거 나와야 되겠죠. 이거 하려면 방법은 어떻게 돼요? 0 안 떼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사임당 5만 원권을 그냥 노란색에서 초록색 심사임당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나와줘야 되죠. 현금 나와들 어디로 가야 돼요? 어쨌든 쓰려면 제도권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세금 매기기 좋죠. 지금 정부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재료를 준비하랍니다. 앞으로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예상이에요. 그냥 다만 금리가 낮아질 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장롱머니 밭에 숨어는 반머니가 많아지니까 그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는 치매머니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가 되니까 보관료 내라고 하지 세금 뺏기지 하니까 요걸 돈을 자기가 보관합니다. 다단방 밑에 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 상태라 돈을 어디에 둔지를 몰라가지고 그 돈을 찾아 쓸 수도 없고 인출도 안 되고 처분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도 치매 상태에 가면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산도 처분하지 그 돈 있어도 처분 못 하잖아요. 요 치매머니가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500조 원 이상이 벌써 넘어간다는 것 같아요. 1,000조 원이 넘어갔다는 그 자체는 무언가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금리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희 팍스경제TV를 보면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탈출구는 뭘까요? 탈출구. 지금 현재 제로금리 시대를 준비했을 때 이 돈들이 은행에서 나오면 탈출을 어디로 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들 하는 것도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지금 현재 금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나의 방법인데 경기 침체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못하지만 해야만 할 종목입니다. 제가 한 작년인가 얼떨결에 좀 항상 저는 주식과 금 뭐 이런 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금 얘기하길래 금 저때 1,700 금이 한 돈당 근데 17만 뭐 한 17만 원, 18만 원 사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 5천만 원 가면 하세요. 그랬더니 그날부로 많이 샀다고 하는 분들 많이 들었는데 아마 그분들 지금 뭐 20만 원 넘어서 20만 원 넘었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금 관련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지금 투자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은 앞으로 제로금리가 되면은 어딜 투자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돈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형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익형 투자. 수익형 투자는 예리한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같은 동네일지라도 수익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옆집일서도 수익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종목에 따라 또는 위치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은 수익형 투자에 눈을 좀 돌리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아파트값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더 오르는 때는 오르라고 놔두십시오. 이제는 안 오르는 데에서 오르는 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올라버린 데서 수익형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같은 지역, 그리고 지방도 좋은 우수한 지역에서 수익률, 월세가 4에서 5%, 특히 5% 이상만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잘 찾아보고, 이게 과거 1년 동안 꾸준히 5%가 나왔다면 앞으로도 5%가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좋은 지역, 투자하기 좋은 지역, 인기가 높은 지역은 4%의 수익률, 그리고 5% 수익률이 나오는 것은 주요 지역, 좋은 투자지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갑자기 8%, 9%, 15% 나오는데 이런 데는요, 무언가 나쁜 냄새가 나니까 이런 건 버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투자를 해서 큰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건 스스로 본인이 사기를 당하거나 기망을 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이 제로금리 1%대 금리 시장에서 8%, 10% 나오겠어요?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적절한 수익률 때는 4에서 5%이다. 5%, 6%만 넘어가도 의심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건 무언가 버려야 될 지역이라 새 한번 넣고 팔고 나서 떠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1, 2년, 2, 3년 동안의 수익이 5%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보고 감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탈출구를 요즘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에어비앤비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투자의 종목과 틀려집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무언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전문가들의 좀 도움 좀 받아서 미래, 오늘이 아니라 2, 3년, 4, 5년을 예측하는 그러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